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어제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강등한 충격으로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피치가 발표한 상황이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현재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주요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위험에 주가는 8월 초부터 하루에도 4% 이상씩 하락을 했었고 실제 등급이 강등된 8월 7일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주가가 6% 이상 폭락했었습니다. 2011년 8월 한 달간 S&P 500 지수는 최대 15%까지 폭락을 했어요. 12년 전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 기회였음이 확인이 된 거였습니다. 좋은 주식의 주가는 어떤 이유든 간에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보면 됩니다. 특히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전문가들도 이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뉴욕 증시가 두 자릿수 폭락을 하고 국제시장이 출렁였던 12년 전과는 미국의 경제 여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 국채와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가 하락했다고 투자자들이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 악재가 올해 들어서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이 주요 지수에 이 주가들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뉴욕 증시 랠리를 고려할 때 보면 이날 하락장은 2011년 당시와 같은 강등 충격파가 아닌 차익 실현, 과열 조정 등의 수순으로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지출 감소폭이 0.7%였던 반면에 지금 2023년 현재는 0.2%에 불과합니다. 또 실업률 역시 그때는 9%대였어요. 2011년에는 현재 미국의 실업률 3.6%,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에요. 미국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거의 증가하지 않은 점은 그만큼 또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증거예요.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월가 전문가들은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이 컸던 반도체와 기술주 등에서 뚜렷한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월가의 제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금융주의 1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대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신용평가기관이 아니라 시장이기 때문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AAA 등급을 받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이고 가장 안전한 국가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오늘 지수들 보면 다우 0.98% 하락해서 35,282, 나스닥이 2.17% 하락했습니다. 14,000 밑으로 떨어져서 13,973. S&P 500이 4,513입니다. 1.38% 하락했습니다. 4513.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8% 하락. 3711입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이 견조한 고용지표, 미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지표, 고용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오히려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약자예요. ADP 민간기업입니다.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3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월의 45만 5천 명 증가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 17만 5천 명을 크게 웃돕니다. 7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를 기록해서 전월의 6.4%보다는 둔화가 됐어요. 미국 고용 상황은 4일 더 공신력이 있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전망치는 20만 명입니다. 전월에는 20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호한 기업 실적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S&P 500 지수 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에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의 주가를 보면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한 날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메타, 주요 빅테크 기업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2.67%, 엔비디아가 4.81%, 테슬라가 오늘 현재 $254, $300 가까이 갔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반도체주 AMD가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도 PC 시장의 부진이 지속된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매출의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쳤음에도 AI, 인공지능 칩 생산을 올 4분기에 늘린다는 소식에 AMD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7%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AMD는 장 마감 후 올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54억에서 6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간값이 57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58억 2천만 달러를 밑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53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 53억 1천만 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는 점, 3분기 매출 전망이 57억 달러, 이것이 시장 전망 58억 1천만 달러보다 낮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AMD는 7% 추락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 중에 낙폭이 오늘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도 4.8% 하락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5.8% 떨어지고 램 리서치, 온세미컨덕터 다들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텔도 4% 가까이 내려갔어요. 또 반도체 회사 퀄컴이 장 마감 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퀄컴은 이날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4월에서 6월 순이익이 18억 달러, 주당 1.6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년 전 37억 3천만 달러, 주당 3.29달러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4월에서 6월 분기 매출액은 8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 109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2.8%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85억 1천만 달러에도 미달하는 것입니다. 퀄컴은 그리고 향후 매출액 성장은 거시경제 환경과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특히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퀄컴은 이날 정규 거래 때 2.1% 하락한 129달러로 거래를 마쳤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7% 가까이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급락은 기술주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2.2% 떨어뜨렸어요. 오늘 나스닥 지수 하락률은 올 들어서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오늘 15.51%나 올랐습니다. 16.09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하락했어요. 독일, 영국 증시 전 거래일 대비 1.36% 하락, 프랑스 증시도 1.26% 하락을 했습니다.